네, 오늘 걸리면 진짜 죽습니다. 네, 우리 자유파 두 여전사 류효여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두 분한테 누가 걸릴지. 홍카콜라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요. 오늘 유승민하고 둘이서 티티카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보면서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네. 서로 어디서 이걸 찾아서 또 올리고 이러나. 아, 교수님 얘기도 나왔어요? 아니요. 아, 네, 네. 두 분 서로 이야기인데 서로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을 서로 올려주면서 하는데 네. 두 분 다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그쵸, 50년 홍준표랑 유승민이 네, 그래서 네. 기사 보고 싶으시죠, 지금? 아직 아니, 못 보셨죠? 생물학적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대요. 너무 유치하게 두 분이서 티티카카 하는데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방송 내용에 절대 저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네, 갑자기 그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네. 예. 김건희 여사 문자 1십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소연 변호사부터 시작하실까요? 저는 한동훈 후보를 이해를 합니다. 네. 제가 페이스북에 한동훈 후보를 위한 변을 써놨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2018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2018년 2월이면 국정농단이나 뭐 탄핵 심판이 이미 다 종결이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 추가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공직선거법 예. 위반으로 선거 개입으로 추가 기소를 했어요. 남겨놨다가 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구속기간 6개월 만료. 네. 근데 때 그게 다가올 때. 보면 2016년 총선을 가지고 한 건데 공선법 공소시효 6개월이거든요. 근데 그걸 공무원이라고 해서 억지로 10년으로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 직접 증거 전혀 없고 뭐 아무런 뭐 증거 직접 지시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정치 상황하고 여론조사했다 뭐 몇 가지 가지고 선거 개입이라고 해서 징역 2년을 추가한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전 비서관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공관위원장을 추천한 걸 가지고 선거 개입의 하나라고 현기환 수석? 네, 정무수석? 그런가 봐요. 예. 네. 제가 A, B 뭐 이렇게 써 있어서 옛날 정치를 몰라가지고 네. 판결문을 봤는데 그런 거를 보면 한동훈 후보는 거기에 공판 검사였거든요. 맨 앞에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본인 입장에서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으려면 당연히 일십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건 한동훈을 위한 변입니다. 네네네. 네. 네. 근데 네. 변을 해도 변이 안 돼요, 지금. 왜냐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왜 네. 제가 그 이런 판결에 정리하지 말씀을 않아요. 드리냐면요. 네. 한동훈 후보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아, 네. 네, 저하고 동갑인데 네. 우리 김병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73년생이 가진 특징이 좀 있어요. 갑자기 확 바뀌어요. 60년대생과 69년, 70년, 71년생까지와 네. 73년생에서부터 바로 변신이 시작되는 72, 73 변신의 시기예요. 근데 기억나죠? 서태지 노래. 네네네. 그런 노래가 유행을 하는 시기. 맞아, V학번. 92년. 그럼요. 네, 저 그러니까 5학년 때. 서태지가 진짜 네. 갑자기 확 나타났지. 네. 그 당시에 그 노래는 아주 특이한 노래였어요. 말을 하잖아요, 노래에서. 네네네. 그런 시대에 네, 그 랩을 하죠. 학번들, 네. 그리고 노래방 문화가 막 시작되는 학번들. 네네. 사실은 저는 이 일십이라는 내용을 보면서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단당, 부당, 반숙이란. 자를 때 잘랐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냉정하셨어야 되는데 왕자의 난처럼 정말 한동훈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남겨놔서 이 한동훈 후보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동훈의 선배이신 분이 계신데 와 문자 보내도 안 읽어. 무시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더 자기가 꼭 따라야 되는 상황이 아닐 때는 안 보나 봐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때 총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답을 안 하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일십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모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위라고 생각하는 자신만만을 넘어서서 기고만장 상태에서 나온 모습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형수님인데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요.
박사님 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제발 사람이 정치를 좀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지, 사람이 돼야지. 박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사람이 정치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제발 사람이 정치를 좀 해라. 저는 이 이야기로서 마무리를 여기서 할게요. 네. 사람도 아니다 이 말이죠. 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러면 저 고소 당할 수 있어요, 박사님. 그럼 내가 할게요. 아니 이거 이런 문자를 그냥 일십하는 게 이게 사람이야. 고소 당하시면 저를 선임하십시오. 근데 네, 네. 사실 우리도요. 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박사님한테 농담 한 번 했어요.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일십 안 해주셔서 하고 농담을 네. 했는데 네, 네, 네. 왜냐면 박사님은 항상 정말 짧아도 하시거든요. 우리가 보통 네네네. 굉장히 문자 아니면 카톡에서 그 부분을 되게 불쾌해하는 이유가 그렇죠. 뭐냐면요. 네네. 오죽하면은 읽고 씹었니 안 읽고 씹었니 그런 얘기도 하는데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동갑인 우리 그 한동훈 후보를 대신해서 제가 동갑이기 때문에 사과하겠습니다. 정말 문자 씹는 것은 인간이 해서 안 되는 행동이고요. 그리고 정말 사람이 자기를 정말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해준 사람의 부인을 문자를 씹는 것은 아주 제가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까지 들고 있든지. 그 73년생으로서 같은 네, 73년생으로서. 일십은 연인 사이에서도 그 이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읽고 씹으면 예를 들면 밤에 문자를 읽고 씹었다 그럼 밤사이에 오만 생각을 다 하다가 다음날 이제 이별 선언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일십하면 안 되는 거구나. 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네, 네. 일십이라는 단어가 네. 사실 우리 사전에 네. 없던 단어예요. 네, 네, 근데 네. 젊은 네. 아이들 사이에서 왜 이 단어가 나왔냐면요. 그 정도로 해서 안 될, 그러니까 선을 넘은 예의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끝이 난 사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래서 보면서 일십을 안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박사님? 이 카카오톡 읽씹 안 하는 방법은 읽고 싶은데 읽씹 안 하고 읽은 티를 안 내고 싶으면 그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읽으면 일이 안 사라집니다. 근데 아, 박사님 그래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실험을 그래서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자꾸 오는 거 그거 자꾸 하다가 잘못 엉키면요. 싹 한꺼번에 사라져요. 아, 제가 그거 실험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네.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네. 비행기 모드 하고요. 다시 껐다가 다시 비행기 모드 했다가 그거 하다가 네. 한꺼번에 아, 싹 또 사라져요. 실수할 수도 있죠. 네, 네. 제가 실험했어요. 지금 한동훈이 말이 이 문자 파동 이후에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거, 난 정말 이 대목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던데 문자 5개 메시지가 다 공개가 됐어요 이제. 네. 2번 읽고 3번 읽어도 이건 사과하겠다는 문자인데. 그쵸. 근데 이걸 사과 안 하겠다는 문자로 한동훈이가 읽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죠. 네. 한동훈 측에서. 그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좀 시켜주세요. 글쎄요, 김건희 여사님하고 개인적인 오랫동안 친분이 있어서 김건희 여사만의 특별한 화법이 혹시 그 반어법을 주로 평소에 맨날 쓴다던가 그런 특징이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 아닌 이상 그냥 우리 법의 법 조문도 문헌 있는 그대로 읽는 게 먼저거든요. 네, 근데 왜 법조인인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박사님, 네.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통의 사람,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안 보신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들을 안 보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다르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있죠.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읽는다. 음. 정말 그래요. 보통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의뢰인들 네. 상담하다 보면은 네. 다 설명했는데도 딴소리 하는 사람들 있지 있죠. 않아요?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저도 계속 읽었어요. 1차 문자, 2차 문자 하면서 계속 읽었어요. 읽으면 전 좀 눈물 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어떤 부분이 눈물이 났냐면요.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남편한테 누가 되게 싫어하는 사실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영부인 자리에서 있지만 온갖 욕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제 마음에 짠하다는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나라는 여자를 공격하는 습성이 있어요. 맞아요. 여자를 공격해요? 네. 박사님, 네. 남자로 태어나서 사는 대한민국하고요. 여자로 태어나서 사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좀 달라요. 여성 정치인, 여성 특히 굉장히 정치인, 힘들게 많이 하죠. 여성들에 제가 대해서는 지금 남자로 태어난 걸 죄송해야 되는 상황. 네. 죄송해요. 아니 감사해야 돼. 아니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요. 네. 박사님은 되게 이렇게 젠틀하세요. 정말 젠틀하신데 어떤 이런 상황에서 보면요. 여자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게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 정도 하면 오케이 이러는데 여자인데 여자들이 어디 이렇게 떠들어. 여자들이 튀고 남자가 이야기하면요. 참 패기 있게 말 잘한다 그래요. 근데 여자가 말하면 나댄다 그래요.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저 남자 참 강하고 야성미 넘친다 그래요. 근데 여자가 그러면 저 눈에 도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하시죠? 그게 요즘 세대는 사실 안 그러거든요. 아 요즘 세대는 안 그래요. 근데 MZ들은 안 그래요. MZ들은 오히려 좀 응원해요. 역차별을 많이 당해요 남자들이. 그런데 정치권 MZ들은 다르더라고요. 어허. 네, 상꼰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상꼰대들. 네네네, 진짜 어린애들이 음. 정말 꼰대들 투성이더라고요. 네, 되게 독특했어요 저는. 어허. 네, 반패미 한다고 하는 애들도 여자를 여혐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봤어요. 어허. 네, 네. 예.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보통 이제 막 씩씩하게 말을 하면은 일단은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가 어디서 그러냐. 김변도 네, 억울한 네. 일 많이 당하잖아요. 네, 네, 네. 사실 제가 직접 이렇게 그러니까 두 만나보면 분이 다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지. 그쵸. 네. 정치권에서. 컷오프 전문. 컷오프 전문이죠. 네. 저도 최고위원 나가서 컷오프 당했고 네. 제가 1차 먼저 당했었고 아, 저 몰랐어요. 작년에 당하신 줄. 네. 네. 저 정말 서러웠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네, 당했잖아요. 네, 네. 근데 물어보면 이유도 없어요. 설명도 안 해요. 맞아요. 저희들한테는 이유 설명 안 해줬어요. 근데 네. 이렇게 만나보니까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또 이렇게 마음도 여리고 이런데 사람들은 다 어머 김소연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 네. 역시 그렇거든요. 네. 근데 박사님 오늘 진종우라고 아시죠? 후보. 예. 한동훈의 런닝메이트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동훈은 동지를 적으로 삼아서 음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원래 우리 여기 걸리면 죽는다에는 없는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요. 네. 동지를 적으로는 삼지 않지만 형이나 선배, 상관에게는 일십을 하는구나. 어허. 맞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동지를 적으로 삼지 않는다. 사실은 이 한동훈 후보가 이번 총선 때도 실수한 것도 되게 많았지만 이번에 나와서 오늘도 그거 전당대회 보셨죠? 네. 박사님, 이 전당대회 안에서요. 뭐가 문제였냐면요. 나온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 92학번 73년생을 못 넘어서는 모습이 저는 눈에 보여요.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당당하고 더 이렇게 세게 주먹을 줘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요. 너무 오늘 안타까웠어요. 방송을 보면서. 그게. 그래요. 네. 그 주위에 진중권이 김경률이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나요?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진순실이라고 못 들어보셨습니까? 진순실이 누구야? 네. 저희 당정농단을 일으킨 네. 진순실 짤이 요새 많이 돌아다니는데 못 보셨어요? 진순실. 네. 그 진중권이 하고. 네, 뭐 최서원 우리 그 정유라 씨의 어머니 기분 아주 안 좋으시겠지만 그 선글라스 낀 사진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거랑 진중권 얼굴 합성해서 요새 많이 돌아다니는. 그래서 진순실이라고. 네, 진순실 비선실세라고. 네. 얘는 왜 자꾸 이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해? 제가 오늘 말을 하려다가 멈추는 이유가요. 네.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은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사실은 지지율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대답하기가 싫대요. 왜냐하면 아니 왜 하문경이 나와? 왜 진중권이 나와? 거기다가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왜 너가 나랑 같이 있어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박사님 진중권은요 지금 국민의힘 당원인가요? 아닐걸? 정의당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원권 징계 그렇지. 먹었는데도 정의당 당원이고. 당원 정의당이지.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예요. 네, 네. 보통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요. 남의 당 얘기는 네. 우리가 잘 안 해요. 네. 잘 안 하는데 네. 지금
녹색 정의당이죠. 네. 지금 녹색 정의당 당원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네. 국민의힘은 아닐 거예요. 네. 아닌데 왜 이렇게 계속 나와요? 아니 뭐 국민의힘이 약간 좀 동네 북인 것 같아요. 지금 진중권뿐만이 아니라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도 되게 엄청 신나가지고 두들겨 패고 있거든요. 그냥 이 당이 우스워진 거죠. 그만큼 영이 안 서는 거죠. 지금. 근데 주인이 없어요. 네네 맞아요. 네, 주인이 구심점이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주인도 없고 네. 뿐만이 아니라 진중권이라는 사람은 사실 국민의힘에 이야기하는 게 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저는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화가 어느 정도 나냐면요. 박사님 진중권은요. 독일에서 박사 못했어요. 독일 박사 아니에요? 진석사잖아요. 진석사. 진석사예요 별명이. 네. 진석사. 예. 예, 근데 저는 박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네.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네. 아니 진짜로 있잖아. 독일에서 박사도 안 하고 왔으면서 왜 저렇게 우리 당에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교수님. 네네네. 근데 박사님 정말 국민의힘이 이제는 주인이 없어졌다는 생각에 제가 그게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당원들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밥이 안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네. 박사님 방송을 보면 저녁에 보면 박사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은 너무 속이 상한대요. 왜 속이 상하냐면 저러다가 박사님 건강 잃으면 어떡할까. 다들 근데 속이 우라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렇죠? 네. 네. 속상해요. 네, 속상해요. 네. 그러니까 두어 가지 얘기 좀 더 짚어보죠. 그 장해찬 도태우 그 복당 문제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번 전당대회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패밀리가 그 러닝메이터들이 다 당선이 되면 장해찬 도태우 복당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최악의 경우 분당이나 뭐 대거 탈당 사태도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나머지 후보들 중에 한 분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뭐 당연히 복당을 시켜야 맞고 그러려고 지금 우리 2, 3회도 발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당대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책임당원분들이 굉장히 현명하셔서 당연히 가장 훌륭하신 분 지금 위기 상황에 당을 끌고 가실 사람 탄핵을 잘 막고 대통령 잘 지원을 해줄 분을 당대표로 만들 거라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동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뽑지는 않을 거지만. 네. 저는 대통령께서 작년에 녹음 파일 하나 털리셨거든요. 어떤 그 뭐 저쪽 진영 사람 개인 뭐 민원인 같은 사람한테 녹음 파일 한번 오픈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당은 없어졌을 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지금 장해찬 도태우를 그렇게 공천까지 다 끝난 사람을 엎어버렸고 물론 우리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찍소리도 못 내고 그냥 왠지도 모르고 컷오프 됐거든요. 네. 이 원칙 없는 정당에 대해서 썩을 대로 썩었고 고인물이 된 상황에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갈아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공천은 네. 사실은 저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유도 없이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있어요. 근데 그 후보들을 두고 다른 지역에서 컷오프 된 사람을 그 지역에 공천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거기서 경쟁이 안 된 사람을 그 지역에다가 다른 지역에다가 꽂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또 비례대표를 2번씩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근데 또 이 루머가 왜 돌았냐면요. 그 비례대표 2번 한 사람이 성이 또 한이에요. 아니 김예지 의원이잖아요. 2번 한 사람. 아니야 2번은 김이고 네, 또 네. 한지아 네, 그 네. 비례를 또 받았어요. 맞아요. 네, 네. 정정해 주셔서 네, 고마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가 나오고 또 제가 뛰던 지역에도 또 한이라는 사람이 또 갑자기 공천을 받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들 계속해서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천에 대한 총선에 대한 백서가 저는 공개가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박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진짜 공천이 투명해야 되는데 이유도 없이 정말 네. 못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도 없어요.
그런데 도태우 그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공천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을 날린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자행했던 것 같아요. 5.18 발언 가지고 그렇게 네. 했는데요. 그런 발언은 함은경 후보나 이런 분들 뭐 뉴라이트 계열이나 아니면은 진보 진영에 계셨던 분들은 더 세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너무 재밌는 일이고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한씨 얘기했는데 뭐 진씨 한씨들이 요새 좀 그런가? 진중권부터 시작해서 진종호. 진종호나 근데 아까 진중권 그 교수 얘기 나왔을 때 진중권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주인 없는 정당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먹고기 탕난하듯이 그 자기 사람을 직접 넣지는 않지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진중권이 잘 쓰는 말이 후지게 만든다 이런 말 잘 쓰거든요. 그리고 막말을 굉장히 심한 말을 해가지고 상대를 일단 짓밟아놔요. 네, 그런데 한동훈 후보께서 뭐 후지게 만든다라는 말을 따라서 쓴 적이 굉장히 많고요. 아하, 그래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커뮤니티 용어 현타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나 이상한 용어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게 그 92학번 스타일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 맞아요. 진중권 학번 스타일들을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걸 따라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네네. 이제 총선 당시에 네네네. 한동훈 후보를 굉장히 아끼는 선배 검사들이 있어. 그러니까 선배 검사 출신인 사람들이 변호사겠죠. 네. 네. 문자를 했던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 문제가 생긴다. 공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연히 일십을 다 당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공천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이 위험하다는 걸 다 알았었어요. 근데 사실요, 박사님 분위기 좋았었어요. 선거 분위기요. 처음엔 좋았죠. 1월 달까지만 해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뭐 몰아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몰아가지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해서 안 좋았다, 이렇게 해서 안 좋았다라는 뒷말이 굉장히 무성했었는데 사실 그게 공개가 안 됐을 뿐이지만 저는 반드시 공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날이 와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걸 하는 사람이 아직 없다는 것이 제일 안타깝죠. 네. 총선 백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개해야죠.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고요. 또 저도 궁금해요. 정말 얼마만큼 진실되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실되게 22대 국회에 공천에 대한 과정부터 시작해서 왜냐면요. 컷오프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의 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답신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답신도 안 줘요. 그것도 답신조차도 안 그거 주고. 어떠다가 컷오프 당했어요, 류 교수는? 저 몰라요. 제가 열심히 뛰고 있었고 면접 어디였죠? 심상정 고향갑이었습니다. 고향갑 심상정이 잡으러 갔어요, 그죠? 네, 저 잡으러 갔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지지율 조사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따로 그게 한 것도 괜찮았고 저희 이제 면접도 괜찮았고 다 괜찮았었는데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발표가 안 나고 나더니 상주에서 이미 컷이 됐던 분이 갑자기 공천돼서 내려왔어요. 상주에서? 네, 상주에서. 경기도 고향으로? 네. 그 사람은 그 고향갑에 연고가 고향 병인가 정인가 을인가 다른데 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은 아니었어요. 근데 성은 또 한씨예요. 의심스럽네 이거. 저는 그냥 딴 말 안 했어요, 진짜. 네, 그런데 네. 정말 제가 그때 저도 나름 멘탈이 강하다고 했는데 그때 그 충격으로 저도 한 2, 3주 동안은 내가 왜 사나 내가 뭐 했나. 근데 열심히. 그런 게 총선 백서에 어쨌든 다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일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딴 걸 다 떠나서 열심히 경선을 뛰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그렇게 다른 데서 오는 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뛰고 있는 과정에서도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체력적 많은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지하고 지지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정말 피폐해졌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결과도 안 좋아요. 그쪽도 민주당 당선됐죠.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납득할 수 없는 경선 결과나 일방적 컷오프 단수 추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나머지 후보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 선거는 네. 정말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던 당원들이 많았었습니다. 총선백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전 조정훈 그 우리 의원님을 지난달에 면담을 하자 그래서 독대에서 면담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님께서 전국 다니면서 이제 보수 재건을 위한 토론회를 하셨는데 대전 시당에서 제가 발제를 했고 그 대전 시당 토론회의 발제 주제는 총선에 대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발제문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만나자고 하셔서 이제 뵀는데 일단 압박이 엄청 심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저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네. 그냥 총선백서 팀 그 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의 기수가 돼 버렸고요. 그쪽 진영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총선백서 팀의 그 회의를 모두 발언까지는 공개가 되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사포커스나 이런 데서 계속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모두 발언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전 진짜 우리 당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개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미 노선을 정한 어린 친구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궤변으로 총선백서를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의 말을 끌고 가는데요. 아마 박사님 이 주제까지는 모르실 겁니다. 그 총선백서는요, 4월 하순에 그 조정훈 위원장한테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때 데드라인을 정했어요. 7월 초에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이에 대해서 중간에 문제 이때는 전당대회 후보가 누군지 나간지 안 나갈지 한동훈이 나올지 이것도 몰랐을 때인데 정했는데도 그때 7월 초로 데드라인을 왜냐면 우리 이거는 전당대회랑 상관없이 이거는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약간 중간에 조금 시끄러워졌는지 공개 한 해 만에가 중간에 이제 면담 누구를 한 해 만에 이런 것들이 말이 나오니까 5월 19일인가에 위원회 회의나 여러 가지 비대위나 이런 데서 위원장에게 백서 공개 시한 이런 것들 모든 건 정권을 위임을 하는 절차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럼 조정훈 의원께서 위원장으로서 공개하면 돼요. 네. 근데 엊그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위원들이 한 서너 분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조정훈 의원께서는 이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전당대회가 누군가를 특별히 우리 총선백서로 인해서 누군가 특별히 음해하는 그런 것도 안 되지만 그럴 목적도 없지만 있는 그대로 당원들께 밝혀야 되지만 누군가를 특별히 배려하거나 기다려줄 이유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명확하거든요. 그러려면 정해진 때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이거는 누군가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목적을 이상하게 변질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니까 지금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궤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두 분 마무리 한 말씀씩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동훈 후보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네. 자, 예전에 이동재 기자님하고 이동재 네. 채널 A. 네, 검언유착 부산고검에 2020년에 이렇게 자천됐을 때 녹음 2월 달에 녹음 파일 하나 털린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환호했었어요. 그 녹음 내용 중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 대한 혹평을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동훈 본인께서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을 하고 앉아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자, 이 얘기에 저도 열광했습니다. 네. 왜냐? 정보 비대칭이라는 게 권력과 지배받는 자의 아주 큰 가름질을 하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한동훈 후보님 본인이 한 말대로 실천하십시오. 어디서 일개 비대위원장이 헌법상 국민과 우리 책임당원이 알 권리를 뽀샵질하고 있습니까? 정해진 시한에 위원장 권한대로 공개하기로 했으면 이거 막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동의하십시오. 네. 그래요. 네, 우리는 아니 절에서 한적한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한적한? 네. 한의 적은 그거는 조적조 같이. 조적조. 네. 예, 네. 그러니까 네. 한적한. 맞아요. 네. 예. 우리 보수들은요, 되게 점잖고 우아하고 체면도 많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저럴 수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가 생각했던 보수들이 아닌 정말 뻐꾸기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어떻게 저런 짓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들처럼 같이 뻔뻔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요. 그리고 너무 체면을 중시하고 너무나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없어라고 했더니 오늘 전당대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독해지고 또 그들보다 더 능가해서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보수로 거듭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것을 찾기 위해서 좀 더 멋있게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재미없어요. 류혜 교수님처럼 맨발로 노래도 부르시고 하셔야 되는데. 네. 그때 재밌었죠? 네. 재미가 없습니다. 네. 예, 두 분 말씀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예, 이 정통 보수 재건, 예, 자유와 공화주의라는 기치를 걸고 정통 보수 재건을 다짐하고 선언한 모임이 2, 3회가 어제 그저께 출범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류효혜 교수 또 김서연 변호사 모두 그 2, 3회 멤버 활동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